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둔 가운데 조금 더 관망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개장 전 보셔야 될 뉴스 6가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주 항공 쪽이 되겠습니다. 블루 오리진이라는 아마존 전 CEO가 만든 회사죠. 대형 발사체, 재사용 발사체와 관련된 발사를 앞두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연기가 됐습니다. 자, 우선 왜 연기가 됐고 관련주들한테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관련된 내용 체크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일본 규슈 쪽에서 다시 한번 강진이 발생됐습니다. 이 대지진과 연결성이 있고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OTT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풀 작가의 무빙과 조명가게에 이어서 또 다른 웹툰 드라마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OTT의 훈풍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뉴스입니다. 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 반도체를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대형 재사용 발사체 뉴글렌의 첫 시험 발사를 연기했습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됩니다. 일본 미야자키시 남동쪽 해역에서는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이 문화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무빙 조명가게 등을 그린 강풀 작가의 웹툰 마녀가 다음 달 드라마화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임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현지 시간 13일 발표했습니다.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서 중국이 동남아나 중동 등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처럼 우리는 제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공식화하면서 오늘장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대형 재사용 발사체 뉴글렌의 첫 시험 발사를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취소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다음 발사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SNS X를 통해서 발사체 하부 시스템 문제가 발견돼 오늘 발사 시도는 중단됐다며 다음 발사 시도에 대한 기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션 카운트다운 중 몇 가지 이상 현상이 발견돼서 뉴글렌의 발사를 취소했다고 전했는데요. 높이가 30층 건물인 뉴글렌의 발사체는 부분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뉴글렌은 스페이스X의 팔콘 9보다 2배 이상 강력하면서 현재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객용 발사 계약을 수십 건 체결했고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스페이스X가 독점하고 있는 우주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들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 인텔리언테크, 스트랙 아이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시험 발사에도 관련주들이 들썩였었는데요. 뉴글렌의 첫 시험 발사와 함께 스타쉽의 7차 시범 비행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에 대해서 정보 주체가 직접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마련됩니다. 또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관련 법을 위반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해외 기업의 꼼수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합성물에 대한 정의와 삭제 요구 권리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해외 사업자가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매출액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들로는 한빛소프트와 한싹, 플래티넷, M83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한싹의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싹은 CES를 앞두고 양자 컴퓨팅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며 단기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은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였고 전일 종가는 5,15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개발하면서 보안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 한싹입니다.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LA 대형 산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시간으로 13일 오후 9시 19분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남동쪽 22km 해역에서는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1.8영도, 동경 131.6영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0km입니다. 지진 발생 후 일본 기상청은 미야자키현과 시고쿠 고치현 해안에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했는데요. 일본 기상청은 높이 1m의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바닷가와 강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면 23만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나오고 건물이 209만 채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재건 관련주들과 안전시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지진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내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이 문화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3일 일방적인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수를 늘리고 무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면제 조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뤄지는 게 보통이지만 중국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내수를 살리고자 이례적으로 일방적인 비자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11월 비자 면제 대상 국가에 포함됐는데요. 다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적극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찾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30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6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련주들로는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대한항공과 F&F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진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면서 롯데 관광개발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도 카지노 등 각종 관광 사업을 즐기기 위한 VIP 관광객들이 앞으로 올 한 해 실적 개선을 이끌어줄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제주도 직항도시가 늘어날수록 앞으로 롯데 관광개발의 실적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은 우하향하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7,000원에서 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주가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무빙과 조명가게 등을 그린 강풀 작가의 웹툰 마녀가 다음 달 드라마화된다는 소식입니다. 2월 15일부터 새 토일 드라마로 마녀는 방영될 예정인데요. 불운한 이를 달고 다닌다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는 미정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정을 지켜봤던 동진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김태균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그룹 갓세븐 출신의 배우 박진영과 노정희 등이 출연합니다. 이 드라마는 강풀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녀는 강풀 시리즈의 5번째 작품으로서 2013년 다음 웹툰에서 연재됐고 2022년엔 중국에서도 영화화된 바가 있는데요. 강풀 작가의 무빙이 드라마화되면서 큰 화제를 보았습니다. 특히 웹툰 관련주들과 콘텐츠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풀의 인기에 흥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였습니다.